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동네 아저씨, 놀고 싶은 시니어입니다. 오늘은 우리 50대, 60대 형님, 누님들, 그리고 이제 막 50 문턱에 들어선 젊은 친구들까지 모두가 고개를 끄덕일 만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바로 고혈압, 비만, 고지혈증 이 세 가지, 이른바 혈관 삼총사 이야기인데요. 이 녀석들, 현대 사회에 사는 우리에게는 때려야 뗄 수 없는 아주 흔한 건강 문제입니다. 안 겪어본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많죠. 근데 말입니다. 이게 그냥 흔하다고 해서 대수롭지 않게 넘기면 큰 코 다칩니다. 이 녀석들이야말로 우리 몸속 시한폭탄 같은 존재거든요. 하지만 걱정 마십시오. 오늘 제가 이 혈관 삼총사가 왜 생기는지, 뭐가 문제인지, 그리고 무엇보다 어떻게 하면 이 녀석들을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지 아주 친근하고 쉬운 말로 싹 다 정리해 드릴 테니까요. 제 이야기만 끝까지 들어도 병원에 한 번 다녀온 것보다 더 유익할 겁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1. 첫 번째 주자, 침묵의 살인자, 고혈압. 자, 먼저 우리 혈관 삼총사의 첫 번째 선수, 바로 고혈압입니다. 이 친구 별명이 뭔 줄 아십니까? 침묵의 살인자랍니다. 왜 이런 무시무시한 별명이 붙었을까요? 바로 특별한 증상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서 그래요. 혈압이 높아도 우리 몸은 처음엔 아무런 신호를 보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 어지러운데? 나 뒷골이 땡기는데? 이런 증상이 나타날 정도면 이미 혈압이 아주 많이 높거나 합병증이 시작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혈압이라는 게 뭐냐? 우리 심장이 펌프질을 해서 피를 온몸에 보내는데 이때 혈관벽에 가해지는 압력을 말합니다.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콸콸 나오듯이 우리 혈관에도 피가 흐르는데 이 압력이 너무 세면 혈관이 남아나질 않겠죠? 정상 혈압은 보통 120에 80 미만이라고 합니다. 근데 고혈압은 보통 140에 90 이상을 말해요. 이 숫자가 높게 나오면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아봐야 합니다. 제가 아는 형님 한 분이 있었는데 평생 건강 하나는 자신하던 분이었습니다. 나는 돌도 씹어먹는다 이러고 다니셨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병원에 가보니 혈압이 200이 넘었답니다. 그제야 내가 고혈압이었구나 하고 아셨죠. 다행히 큰일은 없었지만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답니다. 이렇게 고혈압은 조용히 찾아와서 우리 몸을 망가뜨리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럼 고혈압이 왜 위험할까요? 이 높은 압력 때문에 혈관벽이 계속해서 손상을 입게 됩니다. 처음엔 괜찮은 것 같지만 이게 쌓이면 혈관이 딱딱해지고 좁아지죠. 이걸 동맥경화라고 하는데 나중에는 심장병, 뇌졸중뇌경색, 뇌출혈, 신장병 같은 아주 무서운 합병증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혈압이 높으면 우리 몸의 모든 장기가 위험해진다는 뜻입니다. 뇌, 심장, 신장, 눈 안심할 곳이 없어요. 자, 그럼 고혈압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정기적인 혈압 측정 제일 중요합니다. 가정용 혈압계 하나 사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재보는 습관을 들이세요. 혈압은 그날 다를 수 있으니 꾸준히 재서 기록하는 게 중요합니다. 병원에 갈 때 그 기록을 가져가면 의사 선생님이 진단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싱겁게 드세요. 이게 가장 어렵죠? 우리 한국 사람들 얼큰하고 짭짤한 거 참 좋아하는데 하지만 소금은 혈압을 높이는 주범입니다. 국물 음식, 찌개, 김치 같은 것들 조금만 싱겁게 드시는 연습을 해보세요. 처음엔 맛없게 느껴져도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지고 오히려 담백한 맛을 즐기게 될 겁니다. 저염식이라고 해서 아예 맛이 없는 게 아니에요. 체중관리, 비만은 고혈압의 가장 큰 적입니다. 살만 빼도 혈압이 거짓말처럼 내려가는 경우가 많아요. 꾸준한 운동, 땀 흘리는 운동은 혈관을 튼튼하게 하고 혈압을 낮추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걷기, 조깅, 수영, 자전거 타기 등 자기가 좋아하는 운동을 꾸준히 해보세요. 처음부터 무리할 필요 없습니다. 하루 30분 걷기부터 시작하는 거죠. 스트레스 관리 앤드 금주 금연. 스트레스도 혈압을 높이고 술과 담배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건강을 위해서라면 독하게 마음먹을 필요가 있습니다.
의사 지시에 따른 약 복용 의사 선생님이 약을 처방해 주셨다면 절대로 임의로 끊거나 용량을 조절하지 마세요. 혈압약은 먹다 끊으면 오히려 혈압이 더 널뛰게 할 수 있습니다. 꾸준히 복용하면서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서 조절하는 겁니다. 두 번째 주자, 만병의 근원, 비만. 자, 다음은 두 번째 선수. 우리 모두의 만년 숙제이자 만병의 근원이라고 불리는 비만입니다. 에이, 아저씨는 살집 좀 있어야지 하던 시절도 있었죠. 예전엔 푸근하다고 하면 좋게 들렸는데 요즘은 비만이라는 진단이 따라붙습니다. 젊을 때는 좀 통통해도 괜찮았지만 나이 들어서 배가 나오면 단순히 살집 문제가 아닙니다. 비만은 단순히 체중이 많이 나가는 것을 넘어서 우리 몸에 과도하게 체지방이 쌓인 상태를 말합니다. 특히 뱃살, 바로 복부 비만이 가장 위험합니다. 내장지방이라고 해서 장기 사이에 끼어있는 지방인데 이 녀석이 온갖 염증 물질을 뿜어내고 혈관 건강을 망가뜨리는 주범이거든요. 나이살이라고 우스갯소리로 넘기지 마세요. 이 뱃살이 바로 고혈압과 고지혈증을 불러들이는 통로가 됩니다. 제가 아는 동창 한 명은 젊을 때부터 날씬한 편이었는데 50 넘어서 갑자기 배가 나오기 시작하더니 건강검진에서 비만 판정을 받았답니다. 늘 나는 아니겠지 했는데 나이 앞에는 장사 없더라고요. 비만이 왜 위험할까요? 비만은 아까 말한 고혈압은 물론이고 뒤에서 설명할 고지혈증, 그리고 당뇨병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대사증후군이라고 해서 이 세 가지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과 한꺼번에 찾아오는 경우도 많아요. 또 관절에 무리가 가서 퇴행성 관절염을 앞당기기도 하고 수면 무호흡증, 지방간, 심지어 특정 암 발생 위험까지 높입니다. 한마디로 살이 찌면 온몸이 고장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럼 비만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식단 조절 가장 중요, 먹는 양을 줄여라는 기본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적게 먹는 것보다 무엇을 먹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단백질 섭취 늘리기. 고기, 생선, 콩, 두부 등 단백질은 포만감을 주고 근육 유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통곡물과 채소 위주 흰쌀밥 대신 현미밥, 잡곡밥을 드시고 채소를 많이 드세요. 섬유질이 풍부해서 장 건강에도 좋고 포만감도 줍니다. 나쁜 지방 줄이기. 삼겹살 같은 기름진 음식, 튀긴 음식, 가공식품, 과자, 빵 같은 정제된 탄수화물과 설탕은 최대한 줄여야 합니다. 맛있는 건 살찐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죠. 간식 조절. 식사량은 괜찮은데 간식 때문에 살이 찌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밤늦게 먹는 야식은 독입니다. 규칙적인 운동. 먹는 걸 줄이는 게 70%, 운동이 30%라는 말이 있죠. 그만큼 식단이 중요하지만 운동 없이는 건강한 체중 감량과 유지가 어렵습니다. 유산소 운동. 걷기, 조깅, 수영 등 유산소 운동은 체지방을 태우는데 효과적입니다. 근력 운동.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줄어드는데 근육이 있어야 기초대사량이 높아져 살이 덜 찌는 체질이 됩니다. 아령 들기, 스쿼트 같은 간단한 근력 운동도 좋습니다. 충분한 수면. 잠이 부족하면 식욕을 자극하는 호르몬이 분비되어 살이 찌기 쉽습니다. 하루 7-8시간 충분히 주무세요. 전문가의 도움. 혼자서 힘들다면 의사나 영양사와 상담하여 자신에게 맞는 식단과 운동 계획을 세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3. 세 번째 주자, 혈관 속 기름때, 고지혈증. 이제 우리 혈관 삼총사의 마지막 선수, 바로 고지혈증입니다. 이 친구는 혈관 속에 기름때가 끼는 거라고 생각하면 제일 이해하기 쉽습니다. 피가 흐르는 혈관 안에 콜레스테롤이니 중성지방이니 하는 기름 성분이 너무 많아진 상태를 말하죠. 나 고지혈증이래 하면 많은 분들이 나 기름진 거 많이 먹어서 그렇구나 하고 생각하는데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 몸에 필요한 콜레스테롤이 다 나쁜 콜레스테롤은 아니거든요. 콜레스테롤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좋은 콜레스테롤 HDL은 혈관 속 기름때를 청소해주는 역할을 하고 나쁜 콜레스테롤 LDL은 혈관에 기름때를 쌓이게 하는 녀석이죠. 그리고 또 하나 중성지방이라는 녀석도 있는데 이 중성지방이 너무 많아져도
혈관 건강에 아주 안 좋습니다. 특히 이 중성지방은 밥, 빵, 면 같은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먹어도 늘어난다는 사실. 기름진 음식 안 먹어도 탄수화물 많이 먹으면 고지혈증 올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은 마른 체형인데도 고지혈증 진단을 받아서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본인은 기름진 음식도 잘 안 먹고 살도 안 쪘는데 왜 고지혈증이냐고 했더니 의사 선생님이 밥을 너무 많이 드셔서 중성지방이 높다고 했답니다. 그리고 유전적인 요인도 무시할 수 없다고 하네요. 그럼 고지혈증이 왜 위험할까요? 이 혈관 속 기름때들이 쌓이고 쌓여서 혈관 벽에 달라붙으면 혈관이 점점 좁아지고 딱딱해집니다. 이게 바로 아까 말한 동맥경화죠. 동맥경화가 심해지면 혈관이 완전히 막히거나 딱딱해진 혈관이 터질 수도 있습니다. 결국 고혈압과 마찬가지로 심근경색, 협심증 같은 심장병이나 뇌졸중 중풍으로 이어질 수 있는 아주 치명적인 병입니다. 이 녀석도 고혈압처럼 별다른 증상이 없어서 더 무섭습니다. 건강검진에서 혈액 검사를 하기 전까지는 내가 고지혈증인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그럼 고지혈증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식단 조절 역시 식단이 핵심입니다. 나쁜 지방 줄이기, 포화지방 육류의 기름, 버터, 치즈, 가공식품과 트랜스지방 튀긴 음식, 마가린, 과자는 최대한 줄이세요. 좋은 지방 늘리기, 불포화 지방 등 푸른 생선, 견과류, 아보카도, 올리브유는 좋은 콜레스테롤을 높여주고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탄수화물 줄이기, 밥, 빵, 면, 설탕 같은 탄수화물 섭취를 줄여서 중성지방 수치를 낮춰야 합니다. 채소, 과일 충분히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와 과일은 콜레스테롤 흡수를 방해하고 배출을 돕습니다. 꾸준한 운동, 유산소 운동은 중성지방을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하루 30분 이상 꾸준히 땀 흘리는 운동을 추천합니다. 금주술은 중성지방 수치를 급격히 높이는 주범입니다. 고지혈증이 있다면 술은 최대한 자제해야 합니다. 체중관리, 비만은 고지혈증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체중 감량은 혈중 지질 수치를 개선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의사 지시에 따른 약 복용, 식단과 운동으로 조절이 안 되는 경우 의사 선생님이 약을 처방해 주실 겁니다. 이 역시 꾸준히 복용하면서 정기적으로 혈액 검사를 통해 수치를 관리해야 합니다. 4. 삼총사 왜 동시에 찾아올까요? 자, 고혈압, 비만, 고지혈증 이렇게 따로따로 이야기했지만 사실 이 세 녀석은 때려야 뗄 수 없는 삼총사입니다. 마치 바늘과 실처럼 하나가 생기면 다른 녀석들도 뒤따라오는 경우가 허다해요. 비만이 생기면 몸에 지방이 많아져 혈액량이 늘고 혈관이 지방에 눌려 좁아지면서 고혈압이 올 수 있습니다. 지방세포에서 나쁜 물질이 나오거나 혈액 속에 기름 성분이 많아지면서 고지혈증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고혈압이 있으면 혈관의 압력이 높아지면 혈관벽이 손상되고 이 손상된 부위에 콜레스테롤 같은 기름때가 더 잘 달라붙어 고지혈증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고지혈증이 있으면 혈액이 끈적해지고 혈관이 좁아지면 심장이 더 세게 피를 짜내야 하므로 고혈압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보이시죠? 이 세 녀석은 서로 얽히고 설켜서 우리 몸을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이 셋 중에 하나라도 진단을 받았다면 나머지 두 가지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결국 건강한 식습관과 꾸준한 운동 그리고 적정 체중 유지라는 겁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죠. 에이, 뭐 대충 살지. 나중에 건강검진 한번 받지 뭐. 이랬던 저도 이제는 건강검진 결과지를 받아들 때마다 가슴을 졸입니다. 50대, 60대가 되면 우리 몸은 서서히 노화가 시작됩니다. 젊었을 때는 괜찮겠지 했던 것들이 어느 순간 괜찮지 않다는 신호로 돌아오는 거죠. 하지만 너무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몸은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충분히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아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데 작은 등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고혈압, 비만, 고지혈증. 이 녀석들, 이제 좀 감이 잡히시나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부터라도 작은 것부터 하나씩 바꿔나가세요. 식단 조절, 꾸준한 운동, 그리고 정기적인 건강검진. 이 세 가지 약속만 지켜도 우리 삶은 훨씬 더 건강하고 활기찰 겁니다. 우리 모두 건강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남은 인생 즐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주변 분들과도 많이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항상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